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식수댐 건설 용역과 경남 창조경제혁신펀드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경상남도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리산 문정댐 건설 사업은 부산과 울산의 식수 공급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부산까지 배관 연결해버리면은요, 물 가격 협상이 안 돼도 공짜로 줘도 체납을 해도 물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식수댐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단체의 반대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식수댐 사업 용역 예산 2억 5천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펀드 지원 예산 20억 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와 각 기업체가 조성한 창조경제혁신펀드 71억 원 가운데 27억 원이 수도권 기업체 3곳에 투자됐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혁신펀드의 주요 목적이 만든 이유가 우리 도내에 있는 우수 벤처기업, 그래서 경남도가 출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경남 지역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창조경제혁신펀드 예산 20억 원은 도의회 경제환경위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경남도의회 예산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시가 북면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100억 원대의 하수 처리 부담금 전액을 면제해준 사실, KBS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경상남도 감사 결과 북면 신도시 이외에도 13곳에서 유사한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돈 역시 무려 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 부담금 등 수백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가 강계와 무동 등 북면 신도시 3개 지구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하수처리 부담금은 모두 118억 원.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최소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특혜를 주었지만 하수도 재정은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특혜 행정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창원 지역 대규모 사업장의 하수처리 부담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3곳의 사업장에서 309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창원시가 삭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중 사업장 9곳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일부라도 부과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곳은 북면 신도시와 같이 사업이 완전 종료되면서 부담금 124억 원은 징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창원시는 하수도 요금을 매년 인상해 하수회계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내야 할 돈을 창원 시민들에게 전가한 셈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충북과 전남에서 시작된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남 창녕군의 보건센터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오기 보건센터 안을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다닙니다. 따오기가 사는 우리 주변은 물론 바로 옆에 철새 도래지인 우포늪이 있는 만큼 철새 배설물이 떨어질 수 있는 지붕까지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아직까지 AI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병했지만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따오기 보건센터에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회씩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내부에는 이제 저희가 등짐 펌프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따오기 부분 개방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해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한 전염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오기 보호센터에 모든 출입자들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오기 일부는 보건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따오기 70마리는 12km 떨어진 이곳 장마 분산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은 철새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따오기 보건센터 하늘에 대형 풍선도 띄우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경남 지역의 조업구역이 축소됐는데요.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유조선 입출한 항로를 지정하기로 하면서 어민들이 또 한 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남 어민 1000여 명이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구역 경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경남의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조업구역 축소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경남 어민들에게 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유조선 입출항 항로를 고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남해군 남방 14,000헥타르를 여수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유조선이 드나드는 항로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유조선이 연안에 붙어서 운행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항로를 지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기성권역망과 통발어선 등의 공동 조업구역이어서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톤짜리 큰 유조선들이 이번에 다니면은 우리 조그마한 연안 어선들이 조업할 배가 큰 배가 다니는데 거기 조업이 가능합니까? 이 지역은 사실상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경남이 잃어버린 조업구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4,000헥타르는 이 조업을 다시 지정 고시가 된다면 정말로 이제 어민들이 조업할 구역이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어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영상권을 유지하던 아침 기온 대체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8, 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12월 하순에 해당되는 기온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대기 건조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쏟아져 몰려오고 있고요.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도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이번 주 들어 가장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원 영하 1도, 함안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9도, 창원 8도, 창녕은 7도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층 쌀쌀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 영도, 거창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8도, 산청 7도, 거창은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와 합부문화동인회가 다양한 문화 운동을 펴는 데 협력하자는 뜻으로 아름다운 동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 컨벤션 뷰로가 서울에서 관계자 100여 명을 상대로 경남의 관광 컨벤션 인프라를 소개하는 경남 마이스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원시 지내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양식연구센터가 성장이 30% 이상 빠르고 체형이 개선된 6종 향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가 함안, 밀양 등 경남 지역 내 11개 복지시설에 전통시장 상품권 1,20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겨울철 산불 발생 기간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7대를 전면 가동합니다. 경상남도는 2개에서 3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헬기를 임차한 뒤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공조 진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봄철 산불이 11건이 발생해 피해 면적이 1.4헥타르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별 교부세 확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창원 마산 하포구 산호동의 어린교 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비롯해 진해구 용원과 속천의 차수벽 설치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거제시 용산교 등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8억 원, 진주시 수곡면 사면재해 위험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가 어제 특수임산연구동 준공식과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특수임산연구동은 한지와 염료, 대나무 숯, 목향 등 특수 용도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제품 개발과 산업 소재 발굴, 연구 등을 맡게 됩니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는 특수임산자원 연구로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희망센터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소 근로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거제시 조선업 희망센터는 오늘 오후 7시 삼성중공업 사회복지관에서 개그맨 이윤석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에서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희망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선소와 협력사 근로자, 퇴직자, 그 가족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임직원 모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1월부터 임직원 2,279명이 모은 1억 1천만 원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이 성금의 위기 가정 지원 사업 등 복지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진해구의 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민간 해양구조대원 2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민간 해양구조대원들은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위급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배우고 응급처치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해경은 현지 바다를 잘 아는 지역 자원봉사자인 민간 해양구조대원들과의 협력으로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